국제구명구급협회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입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는 일본에 본부가 있고요.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명구급법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본부는 2014년 12월 27일 이제 한국본부장으로 제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인천시 계양구에 저희 이제 단체가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국민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2016년에 1월에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관련된 그 단체들 몇 군데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슬로건은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즉 심장발작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 해에 약 3만 명에 가깝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거의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목격자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4분 이내 응급처치를 해줬을 때 특히 심폐소생술을 해주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현재도 미흡하고 과거에는 더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또 요즘에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제세동기는 법에 의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등등의 법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도 효과도 좋은 장비를 비치해 놓고 그 사용법을 잘 몰라서 소생을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사용법을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지금까지 각 지자체와 관련돼서 특히 그 주민들과 그 지자체 산하의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 구성원들이 이제 그런 구명구급법을 습득하는데 보급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었고요. 그리고 학교, 교직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서울 광화문에서 하는 서울 차 없는 거리 행사나 이럴 때 나가서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심폐소생술 보급 활동,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국제 로타리 세계 대회 할 때 우리 강사들이 투입이 돼서 안전유지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들을 역점을 두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와 심폐소생술협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는 그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으로 분되고 주로 이제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대한심폐소생협회는 미국 심장협회 코리아 트레이닝 센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고 그 밑에 예하 이제 종합병원들이 코리아 트레이닝 사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소속이 아니고 국제구명구급협회가 미국 심장협회 국제 트레이닝 센터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니까 미국 심장협회에서 보면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의 코리아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국제구명구급협회가 미국 심장협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별 관계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단 미국 심장협회에서 보면은 코리아 트레이닝 센터가 대한심폐소생협회고 저희는 국제 트레이닝 센터의 한국 코리아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은 동일한데 구성원들이나 또 국내에서 어떤 관계성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에서는 1년에 2차례 강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국제구명구급협회 BLS 기초소생술이죠. 인스트럭터 양성 과정과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BLS
인스트럭터 양성 과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단계는 똑같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프로그램은 BLS 핫세이버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과정을 마치고 인스트럭터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국제구명구급협회는 이제 베이직 과정을 끝내고 어드밴스 과정을 끝내고 이제 인스트럭터 과정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한 전국에 100여 명 정도의 강사들이 여기서 배출이 돼서 곳곳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강사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직장 내의 어떤 금융구급법을 이렇게 보급하는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에서 강사 양성 과정 및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1년에 쭉 교육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 계획을 사실 이렇게 연말에 다음에 걸 쭉 만들어 놨는데 실행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강사 과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미국 심장협회 건 핫세이버 프로바이더 과정을 마치고 보통 핫세이버는 한 서너 시간, 3, 4시간 정도 걸리고요.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이제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기준이 그 정도고 그걸 마치고 나면 약 1박 2일에 걸쳐 가지고 인스트럭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접수를 해주시면 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해 주시면은 그 접수한 사람들의 인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그런 교육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강사 과정은 강사를 활동할 수 있는 자격 과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6월에 강사 과정 진행되기 전에 예를 들면 베이직 어드밴스 과정을 끝내놓고 강사 과정 들어오고 그다음에 11월 강사는 그 전에 11월에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기초 과정들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비용 관계는 물론 들어가죠. 자기가 이제 자기 어떤 레벨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용들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활동 시 현장 사례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전공과 다른 이 구명구급법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 제가 참 좋아하는 종씨 형님이 계셨어요.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 형님도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주말에 이제 전국에서 한 600명 정도 인원을 모아놓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는 내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지켜보는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꼿꼿하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공간들이 좁았기 때문에 쿵 떨어지진 않는데 교탁을 잡고 쭉 넘어가는데 마치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이제 제가 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랑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복도로 운반을 하고 그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죠. 주위에 119에 연락하라 그러고 의식 확인하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니까 일단 뭐 어떤 사람은 양말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막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게 옛날 이 침법에 보면은 의식을 갑자기 잃은 사람은 이제 10손가락 끝을 따서 사혈을 해주면은 의식이 돌아온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명 중에서 침이나 바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와서 꽃사지를 옷핀으로 꽂아줬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옷핀을 펴서 손끝을 찌르는데 그게 뭐 한 1분 정도뿐이 안 됐을 텐데 손끝에 옷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쑤셔놓고 좌우간 쑤셔놓는데 이미 경직이 돼서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짜내다시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가 3층이었었는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안암병원이 개원을 했을 때예요. 그 병원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못 깨어났습니다. 가족들한테 진짜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구별 여행을 끝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슬프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기만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제 은사님이신 유지사박기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세미나 내용이 이제 흔히 말해서 심혈관계 중심의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내가 이거 꼭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학과 학생들인데 선생이 돼서 내가 그걸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선생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장을 맡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지금도 뭐 제 전공과 거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가는 생명들을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초등학생이 소방서에서 교육받고 집에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쓰러진 중년의 아저씨를 구한 그런 사례들, 순찰 돌던 경찰관이 건너편에 쓰러진 사람 웅성거리는 모습을 못 뛰어가서 CPR을 해서 구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군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사들 중에서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보총회 이 단체가 구성되고 시작할 시점에 우연하게 지인의 추천으로 해서 저희 단체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안전 문화를 이제 올바르게 알리는 그런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거 참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이렇거든요. 모든 분야의 가장 기본은 안전이다. 안전 중에 가장 기본은 구명구급법이다. 응급처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단계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안전과 이런 부분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공동의 어떤 목적을, 즉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겠죠. 이걸 실현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요소가 되겠구나 싶어서 흔쾌히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미나나 포럼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심폐소생술과 이런 자동 제세등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거지만은, 그 부분을 밑바닥에 두고 조금 더 다른 어떤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저희도 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단체들과 같이 연합하고 또 저희도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보총 화이팅! 당신도 죽어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화이팅!